1년 중 밤이 길고 낮이 짧은 절기를 동지라고 하죠. 예부터 귀신이 날뛴다는 동짓날에는 붉은색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깥에는 팥이에요? 예. 그러니까 팥으로 애군을 물리치고 수수로다 명길게 살자 뭐 이런 뜻이에요, 북한. 동짓날을 기점으로 소한, 대한까지 추위가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추위를 이겨내고 애군을 막아내는 동지밥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팥죽과 수수, 무살미 떡이 북한의 동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중요한 대소사에는 떡이 빠지지 않는 법이죠. 이제는 12월 한 해가 다 가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팥으로는 나쁜 길을 쫓고 수수로서는 긴 생명을 가지는 생명력이 있다 해가지고 12월에 동지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똑같이 수수 무살미 떡을 저쪽 편에서는 해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수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재배해온 곡식인데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수수는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 떡으로 먹을 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포인트가 우리는 일단 이 수수는 이 찰수수는 좀 떱떱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을 때 빨간 물이 다 나갈 정도로 아주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막 그 쌀한박 같은 데다 빡빡 치대서 씻는 게 그게 완전 그 물을 바싹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떡을 먹었을 때 좀 텁텁하다, 쓰다 이런 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유난히도 수수와 팥으로 하는 음식이 많은데요. 수수와 팥의 조화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찰떡궁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수수와 팥은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하다고 하죠. 팥을 좀 물을 넉넉히 저녁에 씻어서 담가놨다가 일단은 팥이라는 거는 삶을 때 처음에 바르르 굴러 올라오는 물은 버려야 됩니다. 팥 눈에서 그래요? 나오는 사포닌이 센 성분 때문에 그거는 살짝 따라 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물부터 해서 아주 2시간 동안 물을 넣고 푹 삶다가 물이 어느 정도 졸아들면 거기다 다시 찬물을 넣어서 한 20-30분간을 삶게 되면 푹 삶아지거든요. 푹 삶아지면 조리 같은 데다 건져가지고 그거를 다시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볶는 식으로 하게 되면 물기가 다 날아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반죽한 수숫가루는 모양을 예쁘게 빚기보다 수제비처럼 대충 뜯어서 떡을 만들어 주는데요. 명절이나 생일,婚礼와 같은 대소사는 물론이고 손님이 오면 떡을 대접하는 것도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입니다. 식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떡을 해 먹으려면 찢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맷돌에다 갈아서 하다 보니까 명절이나 이런 거는 뭐 요 근래에 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 전에는 그래도 그런 거를 넘기지 않고 뭐 동짓딸이면 동짓딸 뭐 애 돌이면 돌 솔이면 솔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라도 다 해 먹었어요. 잘 익은 반죽은 건져서 물기를 제거하고 으깬 팥 위에 반죽을 살살 굴려가며 팥고물을 묻혀주는데요. 이렇게 쫀득하고 고소한 수수 무살미떡이 완성됐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쁜 기운은 다 몰아내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부적과도 같은 떡입니다. 일단은 수수쌀을 깨끗이 씻어서 붉은 물이 없도록 담궜다가 방앗간에 가져가서 빻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팥은 뭐 끓어오르면 첫물은 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2배 정도 물을 넣어서 2시간 삶고 건져서 후라이팬에다 말리듯이 익이면 이렇게 부드러운 게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엔 요거를 대체해서 같이 섞으면 떡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2월을 좋아하는 이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특별한 공휴일이 많은데요. 북한에서는 이것 때문에 동짓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뭐 우리 북한은 뭐 크리스마스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여기 한국에는 크리스마스, 동지죽 먹는 날을 우리는 많이 기다려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팥하고 뭐처럼 뭐 이런 찹쌀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기도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동지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22번째 절기인 동지.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 쉬 늙지 않고 잔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겠네요. 늙지 찹쌀가루에 않으려면. 뜨거운 물을 넣고 둥글게 새알 모양으로 빚은 새알심. 북한에서는 이 새알심과 팥죽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저 이거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한테는 둥글다라는 말을 오구레라고 많이 써요. 사투리로 오구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지 팥죽이 아니라 동지 오그랑죽이라고 말을 해요. 오그랑죽이 지역별로 팥죽이었군요. 항해도 쪽에를 가면 오그레죽이라 하고 함경도 쪽에 가면 오그랑죽. 여기는 좀 악센트가 센 데라 가서 오그랑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발음이 다 설날 동글동글해요. 떡국처럼 그러니까요. 동지 팥죽을 예쁘죠? 먹어야 네.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나이 수만큼 새알심을 넣고 팥죽을 쏘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어 작은 설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과 팥을 넉넉하게 넣고 끓이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좀 알맹이가 좀 있게 우리가 이렇게 죽을 먹을 때 씹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내가 여기 남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동지 팥죽이다 하게 되면 쌀 맞아요. 같은 것도 거의 네. 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던데 북쪽에는 그게가 아니라 잎살 형태가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씹히는 멋이 있게 하기 때문에 요 찹쌀하고 맵쌀을 섞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붉은 팥을 푹 삶다가 통팥과 불린 쌀을 넣고 약한 불에서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뭉근하게 끓여줍니다. 죽이 거의 익으면 새알심을 넣어주는데요.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눌어붙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라는 게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게 들어가서 익으려면 먼저 파다가 쌀을 넣어서 죽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뻑뻑해지면 이게 익지 않겠죠. 겉에만 익고 속이 안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하고 이거하고 같이 끓일 때 비율을 너무 풀기가 나도록 오랫동안 끓여놓으면 이거를 익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물 조절을 잘하고 불 조절을 진짜 잘하지 않으면 얘는 익힐 수 없고 밑에 거는 태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지키는 게 힘들겠어요. 오래전부터 배고픔과 추위를 잊게 해주던 음식으로 동짓날에는 팥죽을 꼭 챙겨 먹었는데요. 귀신은 물리치고 집안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팥죽을 쏘 집 곳곳에 뿌리며 한 해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먼저 팥을 삶아 놓고요. 그다음에 찹쌀하고 쌀하고 좀 한 60-70%씩 섞어가지고 일단은 불려놓고 그다음에 반죽을 해서 이렇게 오그레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통파다하고 이 쌀을 넣어서 죽이 끓으면 그때 여기다 새알을 넣어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동지밥상을 함께 나눌 동지는 청년사업가 김신혜 대표입니다. 한때는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석탄 산업이 번창하던 태백이 폐광과 함께 빠르게 축소됐는데요. 오늘은 고향을 살리기 위해 앞장선 여장부를 모셨습니다. 사실 외식을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근데 뭐랄까 집밥 먹는 느낌? 그 어머니도 팥죽을 되게 안 달게 하셨었는데 엄마가 끓여줬더니 맛이 좀 안 나니까 진부한 표현이지만 아니 근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여기 분들은 좀 많이 달게 드시는데 이 정도로 해서 괜찮을라나 하면 걱정을 많이 하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럼 이를 보면 뭐 많이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덜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쇠퇴하는 내 고향 태백의 도시 재생을 위해 손을 걷어붙이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던 김신혜 대표. 이제는 태백에 정착해 문화예술 쪽으로 영역을 넓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태백 내려와서 했었던 거는 그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그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일할 수 있는 공간 그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태백에서 문화예술 기획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우리네가 사는 게 개인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아, 네네. 우리는 개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협동조합이나 뭐 이렇게 공산화가 이렇게 다 같이 더불어서 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별대로 무슨 뭐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은 없고 뭐 유치원이면 유치원 작업반이면 작업반 이런 데 그래서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공간 이런 거지 뭐 별도로 개인이 이런 거를 마련해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하고 그런 거는 내가 보면서 살아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분야. 오늘 허진 대표와의 만남으로 하나의 깨우침을 얻어갑니다.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걷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뭐 태백에서 삼척까지 걸어가고 막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 DMZ에 둘레길이 생긴다는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북한까지 걸어가는 거, 남한에서 북한까지 한번 걸어가는 거 그런 프로그램 하면 어떨까? 아,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러면 뭐 우리도 합류해야지. 바로 30일 걷기 막. 너무 좋은 꿈이지만 그게 이제 뭐 자꾸 하다 보면 싫어 하는 사람한테도 자꾸 손을 내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도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도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합쳐질 날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합쳐지면 진짜 나처럼 음식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내면에 숨어 있는 뭔가를 끄집어낼 줄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팥죽이 이제는 추억의 음식이 돼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데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다 보니 오늘의 밥상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팥죽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게 기억이 났고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아휴,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누추하게 해놓고 뭐 오라 그래서 또 안 올 줄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또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사실 의미가 내가 많이 차린 나왔어요. 거는 별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소박한 이런 거를 네. 놓고도 앞날에 대한 아주 큰 희망이 거대한 생겼어요. 이야기도 네.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좀 길에서 만나면 저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서로 좋은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야 아침이 밝아오듯 동짓달은 새로운 기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신년의 아침. 밝고 희망찬 새해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